쌍둥이 자매들의 끔찍한 행동에 대한 가격은 무엇입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학교 폭력 예방은 어른과 사회의 관심이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대체로 동의하리라고 본다. 기자는 학폭을 옹호하지도 가해자를 방어하지도 않는다. 사실관계, 규정, 법에 따라 사실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뿐이다. 이재영, 이다영, 이상 25, 송명근 28, 심경섭 30, 학폭은 중고 시절에 발생했다. 이들은 사실을 인정했고 부족한 느낌도 있지만 사과도 했다. 구단은 출전 정지, 연봉 미지급 등을 결정했다.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 및 지도자 박탈을 선언했다. 학폭 당시 이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다. 송명근의 학폭 강도는 상대적으로 강했다. 피해자 측은 연봉 절반을 보상액으로 요구했다. 송명근 연봉은 4억 원이다. 현주역 46은 고교 시절 주장으로 한 행동이 논란을 일으켰다. 1990년 초중반 일이다. 현주역은 얼차례만 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폭행을 목도했다는 사람, 그걸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동시에 나왔다. 기성용 30은 초등학교 시절 학폭, 성희롱 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도 언론을 통해 갑론을박이다. 기성용은 소송 제기를 선언했다. 법으로 상황을 판단해보자. 아래는 공소시효 규정이다. 성기 학폭은 공소시효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 피해자가 보상 등을 받으려면 합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5. 장기 5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6.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7.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구류, 과욕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종목단체, 구단, 기관은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렸다. 피해자 충격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이도 있다. 공소시효도 지났고 당시 미성년자여서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로 대한체육회는 2018년 폭력 징계시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2018년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최대 5년 전 폭력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배구협회, 문체부, 교육부 등은 선수들에게 프로 드래프트 참가 시 학폭에 연루되지 않다는 서류를 내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을 뽑을 때도 요구되지 않은 일정한 양식도 없는 서류다. 국회의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보다 운동선수에게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나? 영향력, 파급력, 조직 범죄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지 않나? 운동선수에 적용되는 윤리의 끝은 어디인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만이 운동선수가 돼야 한다는 말인가? 성인군자가 있기는 하나 잘못은 과거에 저질렀다고 해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겪은 괴로움을 씻을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 과거, 그것도 미성년자로 한 행동을 지금 잣대로 처벌하는 게 합리적일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교육, 경험 등을 통해 성장한다. 과거 사람과 지금 그 사람은 같은 생물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다른 인간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실수를 깨닫고 반성하면서 성장한다. 학폭은 과거에 더 심했다. 사회적 역량, 인권 보장 환경, 폭력에 대한 의식, 개인 권리 보호, 정보 접근 및 증거 마련 용이성 등에서 지금보다 많이 낙후된 때다. 그때는 교사에 의한 폭력도 자행됐고 일부는 암묵적으로 용인됐다. 그때 학생을 벌주고 때린 교사들은 지금 교장, 교감이 돼 있다. 이들도 지금 교감, 교장직에서 모두 내려와야 하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망신, 복수, 사회적 매장을 원한다면 어쩔 수 없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다른 사람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바람직한 해결책인지는 최소한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하지 않나? 사회적 매장이 가해자가 평생 동안 반성하면서 살게 하는 방법일까? 우리는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나? 마녀 사냥식 희생양 찾기, 과거사 뒤지기식 처벌은 연좌제에 이은 또 다른 병적 현상이 아닌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말이 있다.
침대에 눕혀놓고 길면 잘라 죽이고 짧으면 늘려 죽인다. 한국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의 나라인가? 자기 사고 틀에 안 맞으면 임의로 맞추어 처벌해야 직성이 풀리나? 국민정서법이라는 사고의 틀에 선수를 눕혀놓고 시기, 증거, 법령, 규정을 무시하고 마구 자르고 마구 늘려서 요절내고 있지 않나. 기관, 단체도 자기에게 쏠리는 비난을 피하려고 국민정서법에 숨어 비합리적인 징계를 내리고 있지 않나. 학교, 지도자, 종목단체, 문체부, 교육부도 모두 책임이 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비판 없이 가해자 엄벌로 자기 방어를 해서는 안 된다. 향후 학폭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가 어디까지 어떻게 사고하고 책임질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만드는 게 임무가 아닐까. 한편 최근 과거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현재 프로 선수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심지어 선수 생활이 단절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사실상 최근에 문제가 된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일들이 SNS 등의 발달 등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미투가 제기된 흥국생명, 쌍둥이 배구 선수 이다영, 이주영은 선수 생활을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가 되었고, 프로배구 박상아 선수는 학교 폭력을 부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미투가 프로배구계에서 끝나지 않고 프로야구, 프로축구계 등 종목을 불문하고 스포츠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FC 기성용 선수의 경우는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때 후배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사안이 제기되었다가 현재는 피해자의 오보 등이라는 말들이 있는 등 사안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프로야구 한화 선수의 경우는 집단폭, 행위 주동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의 강요 등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금지 등을 기율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폭법이라 합니다. 2004년 1월경에 제정되어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학폭법 제2조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 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미성, 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폭법상 학교 폭력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형법상 폭력의 정의보다 그 개념이 넓게 정해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 즉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배제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으로 매우 타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안이 매우 애매한 경우로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학교 폭력의 개념의 한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회자되는 학교 폭력의 경우는 너무나도 명확한 학교 폭력이고 성인의 경우에도 해서는 아니 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적절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을 방치하다가 누적되어 사안이 크게 되거나 혹은 어른들의 개입으로 사안이 크게 되어 중대한 학교 폭력 사안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처음부터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른들의 적절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